문제가 될까요? 미필 황교안이 문제가 되는 거야. 미필 황교안.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박근혜가 지가 군대 갔다 안 왔으면 적어도 총리라도 군대 갔다 온 애를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데려온 게 누구야? 미필 황교안이야. 그럼 미필의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령 정말로 치명적인 질병을 알아서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이었다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갔다 와서 못 갔다라든가, 아니면 군대 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두드러기에 걸려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라는 개같은 주장을 하면서 군면제를 받은 게 황교안이야. 근데 지금 그 뽀얀 피부를 보면 그게 말이 되냐고. 두드러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피가 나도록 긁는, 이게 그 일상생활이 안 되는 고통을 겪는다는 애가 군면제 받고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두드러기인 걸 입증하기 위한 진료 기록이 있냐? 없어. 진료 기록도 없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의견서만 있을 뿐이지 진료를 받았다라는 기록도 없이 그때 병역 면제가 된 거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렇게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얘가 군대에 대해서 뭘 하냐고. 그래서 황교안이가 군부대 가가지고 식판을 쓸 줄 몰라갖고 밥하고 국하고 반대로 먹고, 그 다음에 사병을 보고 먼저 격려를 해갖고 사병이 얼어붙어 있었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아니 지가 총리인데 왜 사병한테 먼저 격려를 해? 얼마나 무식하면 그러냐고. 이명박이가 격려를 하는데 올렸다 내렸다 개망신을 떨었던 거 아니야. 원래 격려는 밑에 있는 사람 먼저 하죠. 먼저 딱 격려를 하면 그 다음에 장군 윗상사가 짧게 딱 받고 내리면 그 다음 내리는 거 아니야. 가봤어야 알지. 그래놓고 건빵 가지고 예전이나 변함없네요. 어디서 군대 건빵은 얻어먹었나 보지? 사병한테 먼저 격려하는 주제? 문제는 뭐냐? 그래, 군대 안 갔다 올 수 있지? 군대 안 갔다 올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은 가지면 안 되지. 군인들이 생각해봐. 지금 사병들이 식판에 밥국도 따를 줄 모르고 풀 줄 모르고 사병한테 먼저 격려하는 애가 국군 통수한다 그러면 말을 듣겠니? 전쟁 난다는 말을 듣겠냐고. 사실은요. 그런데 이 황교안의 미필건은 그렇게 우리가 이슈를 주목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슈가 안 됐을 수 있어. 그런데 최군 군대 가라. 그러니까 아주 이건 우연이야. 내가 볼 때 뭐 철구님이나 최군님이나 뭐 지코님인가?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 셋이서 이제 막 놀면서 방송하다가 그 여비제이들 중에 시청자가 좀 있는데 한 번도 합방 못 해본 게 망치부인데 우리 망치 아줌마한테 한번 해보자고 그럴까 뭐 이랬다며. 그래가지고 이제 합방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우연히 합방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합방할 마음이 있다. 왜 합방을 하려고 했느냐. 나는 솔직히 철구님 방송의 시청자 절반이나 내 방송을 볼까요? 철구님 방송 시청자 중에 내 방송을 보는 건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3분의 2는 이 이상이 나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느낌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지코님 방송도 나에 대해서 내 방송을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대부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만 듣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국정원에서 퍼뜨린 나무 위키 때문에 망치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 세 분의 방송은, 세 BJ의 방송은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야. 자, 망치부인이 그 사람들이랑 합방을 한다면 그거는 뭐겠어요? 그 격이 없는 대화를 하고 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시청자가 한 명이라도 망치부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건 나로서는 큰 성과가 되는 거야. 근데
막 우리 방 시청자 중에 누가 갑자기 텔레그램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합방을 하지 말라는 거야. 위험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위험하다고. 어? 그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원래 우리 방송 시청자도 아닌데 갑자기 텔레그램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방송하지 마라. 나는 국정원이 아닐까 싶어.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지. 나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잘 모르는 것 같대. 당신은 뭐라고 보고 있는데 내 정치적 입장이 뭔데? 나는 철구님이나 최군님이나 좋아한다니까? 지코님 내가 잘 모르겠고, 철구님은 내가 직접 만났어. 직접 만났는데 사람이 참 겸손하더라고. 몇 번 만났는데 아프리카 행사에 가서. 최군님은 우리 방 팬이었어.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우리가 무엇보다 지금 아프리카가 얼마나 많이 공격당하고 있어. 내가 합방하려는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쪽 시청자들에게 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두 번째 목적. 지금 아프리카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국정원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대자본이 움직이고 있어. 그럴 때 우리 아프리카 BJ들이 연대해서 서로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합방하겠다는 거야. 작년 연말에 남수님이라는 잘생긴 남자 BJ가 있어. 그 BJ의 그 매니저분이 쪽지로 합방을 하고 싶다 그랬어. 근데 내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1월달 그러니까는 연말 지나서 내가 건강이 좀 회복되면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기 혹시 남수님의 그 매니저님 아직도 남수님이 저하고 방송하실 마음이 있다면 저는 합방할 마음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예. 네. 저는 아프리카 BJ님들과 만나서 인기 BJ님들 만나서 그 방 시청자분들께 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그 연대에서 뭉치는 힘을 보이고 싶어요. 예. 왜냐? 지금 아프리카가 유일한 우리의 진지야. 아프리카가 사라지면 나는 방송을 못해. 왜냐? 페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나 다 미국 거야. 페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나 다 미국 거라고. 나는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포켓몬을 나는 이제까지 어떤 게임이 재밌다고 모든 뉴스에서 매 시간 방송하는 거 처음 봤어. 포켓몬을 언론에서 너무 띄우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포켓몬이 나의 GPS를 그 게임 회사에다 제공하는 거더만. 그지? 그 포켓몬이라는 게 나의 위치 정보를 포켓몬 회사에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그 포켓몬 게임 회사가 지금 전 세계 그 사람들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자기가 다 깔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부 깔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포켓몬의 앱이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다 흡수하는지 몰라. 그렇잖아. 근데 그걸 막 다 깔아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 방송에서.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내가 다른 게임 나왔다고 그렇게 막 홍보하는 걸 처음 봤어.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포켓몬 해본 사람 다 재미가 없대. 포켓몬 해본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야. 애들도 다 그런데 중학생 애들도 그 진짜 재미없다고. 그런데 보니까 포켓몬이 외국에서도 다 언론이 띄웠어. 예.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도요 언론이 포켓몬을 막 인기라고 띄웠다는 거야. 뭔가 진짜 수상하다니까. 포켓몬 앱을 이거 조사해봐야 돼. 왠지 대자본들이 이 포켓몬을 일부러 한 거 아니냐, 띄운 거 아니냐. 우리 한 번 이게 깔리잖아요. 한 번 깔린 거 삭제해도 여러분 난 무서운 게 그거야. 한 번 깔았던 건 다시 깔려. 그게 뭐냐? 이미 내 폰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쵸? 앱스토어에서 한 번 다운받았잖아. 받을 때 처음부터 깔리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깔리는 거면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해야 돼. 근데 그냥 받아.
이게 클라우드라는데 다 저장이 되는 거라며.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 번 게임, 여러분 그 앵그리버드라고 진짜 별로 재미없었잖아. 근데 그 앵그리버드도요 엄청 언론에서 띄웠어요. 기억나요? 앵그리버드가 어마어마하게 언론에서 그 당시에 텔레비에 많이 나왔어. 앵그리버드 막 장난도 하고 막 그거 되게 인기 있다 그랬어. 근데 그 앵그리버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던가 그랬어. 진짜 재미없는 게임인데 그걸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공개하더라. 그리고 앵그리버드에서 개인정보가 털렸어. 지금 포켓몬 GPS가 털린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1000만 명이 포켓몬 다운받은 1000만 명은 당신의 위치를 포켓몬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들은 알고 있어. 무서운 일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냐고. 아니 애들이 그러는 거야. 중학교 애들이 게임이라고 환장한 애들인데 포켓몬 너무 재미없다고. 그냥 길거리 가다가 뭐 그냥 가다가 심심하면 하는 거지 진짜 재미없다고. 근데 그걸 언론이 왜 그렇게 띄웠을까?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무서운 존재인 게 카메라 달려있지. 그 다음에 마이크도 달려있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달려있는 기구는 가령 음성인식이 되는 거 전부 도청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동차 중에 음성으로 전화 걸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도청이 가능하다는 거야. 특히 요즘 자동차들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잖아. 인터넷으로 다 접속을 할 수 있어. 요즘 자동차들이. 그래서요, 사실 지금 빅브라더의 시대라는 거야. 왜 나라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테러 방지법을 다 통과시켰냐? 그게 다 가능한 거야,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는. 아니,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 다 도청이 가능한 거야, 지금. 그런데 그렇게 도청한 내용으로 처벌이 안 됐어. 왜냐하면 그 도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테러 방지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테러 방지법이란 명분으로 자기네들이 불법 취득한 사찰 정보들을 가지고 엮을 수 있게 된 거야. 엮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 수 있고 테러단 사건을 만들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테러 방지법을 모든 나라에서 통과시켰어. 공통점은 모두 이메일하고 전화 내용이야. 통신 내역하고 이메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테러 방지법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테러 방지법이면 가령 뭐 가방에 무기를 들고 다니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든가 이런 건 줄 알잖아. 그게 아니야. 테러 방지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네. 그 테러 방지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메일하고 전화나 문자 통신 내역을 지들이 맘대로 열어볼 수 있다는 거야. 테러 의심자에 한해서. 근데 그 의심자의 기준이 없어. 심각한 법이야. 나는 요즘에요. 그 포켓몬 얘기 나왔으니까. 원래 티맵이라 그래가지고, 티맵. SK 이용자만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이었어.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전부 공짜로 다 다른 통신사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왜일까? 그래서 그럼 광고가 많이 뜨나? 광고가 많이 뜨지도 않아. 그 다음에 네이버 내비게이션. 막 의도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유도해. 왜일까? 이게 절대 기업이 돈이 안 되는 걸 안 하잖아. 왜일까? 이런 게 우리가 그 GPS랑 연결되는 앱을 깔면 우리의 위치가 전부 다 확인되는 거야. 동의한 거야, 그게. 위치 정보를 다 동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빅데이터 수집이죠라는 저 말이 맞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GPS를 켜고 다니다 보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가령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뭘로 되냐면 나중에 이제 점포 가령 이제 네이버 같은 데에서 네이버 내비게이션을 막 사람들 다운받았어. 그리고 많이 모여 있어. 자, 어느 시간대 금요일날 몇 시부터 일요일 몇 시까지 그 GPS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봐. 그러면 이 사람의 사용자의 정보 취득하고 위치 확인하고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구나. 그러면 여기를 상권으로 찍어서 그 상권에 맞게끔 투자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어떤 젊은 세대가 모이니까 여기는 어떤 저기가 무슨 업소를 차리는 게 좋다. 이런 정보로 팔아먹을 수 있겠지. 그죠? 결국은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돈벌이로 만들려고 우리의 GPS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휴대폰에서 위치 정보를 다 끄고 다녀야 돼. 휴대폰에서 위치 정보를 끄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운전하고 갈 때라든가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위치 정보를 다 꺼놔야 된다고. 자, 한마디로 우리의 동선을 다 파악하는 거야, 쟤네가. 그런 상황에서 자, 하여튼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배경 이야기고 본론으로 돌아가. 그래서 좌우지간 그 새 친구가, 그러니까 새 BJ가 망치 부인하고 합방을 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합방하려는 목적을 국정원도 알겠지. 그죠? 내가 철구님 방송, 지코님 방송을 시청자들을 만나는 거, 최구님 방송 시청자를 만난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하는 게 국정원이겠죠. 막아야 되겠죠. 그죠? 왜? 내가 정말 그들의 말대로라면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만 좋아하는, 예능만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망치 부인이 만난다? 그리고 망치 부인에게 그 중에 단 1%라도 호감을 갖는다? 국정원에게는 끔찍한 일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꺼내든 게 최군도 군대 가라야. 합방한다 계획은 아직 없어. 최군도 군대 가라 얘기를 하면서 군대 얘기로 막 물타기를 한 거야. 그 상황이 금요일날. 최군은 군대를 안 간 게 문제라면서 물타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최군 군대 가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한번 사실 확인해보자.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 최군 군대 가라라는 사건이 터진 게 15년 가을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15년 여름에 황교안 미필 사건이 터졌다. 황교안 미필 사건으로 우리가 막 비난하고 있는데 최군 군대 가라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내가 망치 부인이 여기서 막 누구니? 황교안이 미필이라는 얘기를 막 하면 최군 군대 가라로 도배를 해. 그래서 짜증나게 하고 물타기를 했던 거야. 황교안이 군대 미필이다. 두드러기로 미필이 된다는데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이 군대도 안 갔다 왔네. 그럼 총리라도 군필자를 뽑아와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이는 군 미필 중에서도 아주 치욕적인 미필이다. 두드러기라는 핑계를 대고 군대 안 간 애를 총리로 뽑아놨다. 그러면 대통령이 유고시 지금처럼, 그러면 황교안이가 권한대행인데 국군을 통수해야 되는 통수권을 가진 자가 군대를 몰라. 사병한테 먼저 격리하고 자빠졌다니까. 국방에 이건 공백이 생기는 거라고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군도 군대 가라고 지랄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어. 그리고 원래 그냥 그 최군님 군대 문제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황교안 얘기를 하니까 최군 이야기가 나오나 보다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최군 군대 가라 얘기가 그해 가을에 터진 문제야.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최군이 군대를 안 간 이야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는 거야. 최군이 군대를 안 갔다는 얘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거야. 우리가 금요일 알아낸 바에 의하면 최군이 군대 면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갔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쫓겨난 거야. 그리고 열흘 동안 병무청이 지정한 정신과에 들어가서 정신감정을 받아서 얘는 군생활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방치돼 버린 거야. 그래서 서류상 떠버린 거야. 근데 그건 아무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알아내고 그걸 15년 가을부터 문제로 삼았다는 거야. 이게 우연이겠나?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었겠지.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었겠죠. 아니 여러분, 당신이 최군이면 내가 이러이러한 미친놈이라고 진단받아갖고 나 군대 안 갔어 이런 얘기 하겠어? 예.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옛날에 이회창 아들들이, 대선 후보 이회창의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갔어. 안 간 이유가 체중 미달이었어. 근데 그때 친구들이 걔 그렇게 체중 미달 걸릴 만큼 가벼운 애 아니었다. 그런데 체중 미달로 아들이 둘 다 군대를 안 간 거야. 이회창 아들이 둘 다. 그래서 이회창이가 대통령이 안 됐어. 첫 번째.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유승준을 잡아. 유승준이 얘가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미필했다. 이걸로 유승준 문제를 이슈화 삼아가지고 결국은 이회창 군대 문제를 덮었어. 그러면 유승준 그때 그렇게 막 분노했던 사람들이 그럼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받던 모든 놈들을 입국 금지시켰다면 나는 그걸 국정원이라고 의심 안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유승준 문제를 막 유출했던 놈들, 걔네들이 다른 국적 포기자들 입국 금지 요구는 안 해. 그래서 이건 물타기구나. 이거는 물타기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유승준이 입국하게 하자는 게 아니야. 10년 동안 얘기했잖아. 나는 유승준이 입국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받던 10세들은 누구도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영구히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그게 내 주장이야. 아니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이런 애들을 왜 들어오게 하냐고. 왜 유승준만 입국 금지야. 다른 놈들도 똑같이 입국 금지 시켜야지. 중요한 건 그 새끼들이 전부 다 권력자의 자식들이야. 부자들 권력자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그것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마음껏 국내에 왔다 갔다 해. 그럼 안 되잖아. 정말로 유승준에게 분노했다라면 그렇게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놈들은 누구도 영구히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야 명분이 있는 거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그 다음 그래 최군이 군대 안 가서 분노했어? 그러면 최군 군대 가라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왜 황교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냐고. 최군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아. 황교안은 국민 세금으로 차 대줘, 비서 대줘, 집도 줘. 거기다 엄청난 대우해줘. 무지막지하게 경호까지 해줘. 지금 황교안한테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몇십억이야. 그런데 걔는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왔다고. 근데 걔한테는 한 번도 한마디를 안 해. 국민 세금 몇십억을 쓰고 있는 황교안한테는 군대 가라는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이 힘없는 아프리카 BJ한테만 군대 가라고 욕을 하는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고. 총리 공관 몰라요? 총리 공관이라고 있어. 총리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요. 경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랑 동급으로 경호를 받아. 대통령만큼 왜냐면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경호동이 딸려있는 공관이 있어. 총리 공관에서 그 집을 다 관리해주고 관리인들이 있고, 그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애들은 공무원일걸? 뭐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개인이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그런 애들을 고용해주는 거야, 나라에서. 예. 시장, 도지사도 다 관사가 있고. 공무원이 가정부 노릇까지 다 해주는 거야. 운전사 가정부 노릇을 공무원이 해준다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그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못 키잖아. 걔는 막 틀어! 그런 애들은. 우리가 추워갖고 기름도 못 댈 때 걔네는 막 틀고, 국민세금으로 다 주고. 그런 황교안이가, 그런 총리인데, 군대를 안 갔어. 안 간 이유가 아주 웃겨. 두드레기로 미필이야. 웃기는 건 뭐냐? 군 면제를 받고 일주일 뒤에 판정이 나. 왜 면제인지. 두드레기.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면제 먼저 받고 나중에 진단서로 진단이 나와. 이런. 자. 근데 내가 이 다음 얘기를 해도 될까 안 될까 몰라. 사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래도 원래 국방은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면 되고 우리에게는 NSC가 있다. 그래, 그게 문제야. NSC. 국가안보 전략회의인가 그렇잖아, NSC가. 그러면
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애들이면 군 전문가여야 되잖아. 적어도 군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NSC에 군필자가 절반밖에 안 돼. NSC 중에 군대 갔다 온 애들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도 갔다 오지도 않은 것들이 모여갖고 이제 전쟁도 불사한다고 지랄 연병들을 떨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이 얘기를 자꾸 하면 불안해할까봐. 이게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 그냥 이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황교안이가 또 안보 얘기하고 앉아 있더라고. 야! 안보가 중요해서 너는 두드레기라고 군대 안 갔니?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미필자들로 모아놓고 군 안보 얘기하니? 진짜 씨. 솔직히 내가 부끄러워갖고 나 얘기를 못한 거야 이거. 김정은이가 얼마나 우리 우습게 알겠어. 남조선 아새끼들 저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앉아가지고 군대 얘기하는데 말이 통하겠네? 종리라는 놈이 하사관한테 먼저 격리하고 지랄이야. 아, 그 새끼 얼마나 신나겠어, 그 뚱땡이 새끼. 아이씨. 쪽팔려가지고 진짜. 대부분이 군대 갔다 온 우리의 대한의 남아들이 볼 때 얼마나 쪽팔리는 문제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 종북 빨갱이를 척결하재. 박근혜부터 척결해. 우리는 평생 동안 김정일한테 편지 한 번 보낸 적이 없어. 김정일이 칭찬하는 자서전에 한 글자도 써본 적이 없고, 김정일이랑 마주 앉아가지고 막 아버지 때부터 친해서 우리도 친하다. 그러면서 김정일한테 각별한 대우 한 번 받은 적이 없어. 정은이 아버지 절친이 박근혜 아니야. 어따 대고 종북 척결이야. 종북 척결하고 싶으면 박근혜부터 척결해. 김정일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한반도기 흔들으라고 깽판을 쳤다고. 그것도 어디 나왔어? 정몽준 자서전에 나왔잖아. 아우 진짜 이게 씨발 얘기할수록 쪽팔려가지고 내가. 너네 진짜 왜 그러니? 좌우지간 북한의 미사일, 이 북한의 미사일이요. 그러면서 또 그런 거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고. 어떻게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느냐? 막 그래. 근데 그럼 어디 땅에다 쏘리? 동해상에다가 저기 미사일을 쐈다고 막 분노하는 애들한테 묻고 싶어. 그럼 땅에다 쏘리?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남한에다 쏘리? 아니 당연히 동해상에 쏴야지. 그러면 서해상에 쏘리? 서해상에 섬들도 많아. 그나마 섬이 없는 영해가 있는 데가, 공해가 있는 데가 동해잖아. 막 동해에다 쐈다고 막 동해바다가 다 우리 게 아니야. 동해바다가 다 우리 게 아니고 그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만 우리의 영해야.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만 우리의 영해이고 그 다음에 12해리를 넘어서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데야.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거기서 경제활동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허락 없이 통관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하면 안 된다. 그게 배타적 경제수역이야. 200해리까지. 근데 거기에 지금 중국 어선이 와서 막 잡아가고 일본 어선도 막 잡아가고 이게 문제잖아. 왜?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지키는데 돈을 안 써. 국방비 전체를
휴전선에다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이 감시 감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야. 예. 자,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1해리가 1.8km인가 그래요.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함부로 다른 나라가 못 들어와. 허락 없이 다른 나라 배가 못 들어와. 그 다음에 해안선으로부터 요 12해리부터 180해리, 그러니까 189해리까지는 다른 나라 배가 통과하는데 허락 없이 통과는 할 수 있지만 고기를 잡거나 자원을 채취하면 안 되는 곳이야. 그걸 EEZ, 배타적인 경제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배타적 경제수역도 요렇게 되고, 일본도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으면 그 빈틈을 공해라고 그래. 그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야. 근데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고 막 욕하는 애들을 보면, 그럼 어쩌라고? 러시아로 쏴? 중국으로 쏴? 아니면 한반도로 쏘리? 그게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미사일이라는 거.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기술로 위성 발사 실험하잖아. 그죠? 우리 기술로 위성 발사 실험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위성 발사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해요? 못해요? 못해.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 위성 발사 실험을 잘 못해요. 주로 어디 가서 해? 러시아에 가서 해. 왜?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미사일 발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 이게 위성이 뭐냐면 미사일이야. 위성을 발사시킬 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제 요렇게 생긴 미사일에다가 꼭대기에 뭘 달았느냐가 다른 거야. 꼭대기에다가 인공위성을 달면 위성 발사, 꼭대기에다가 핵탄두를 달면 핵미사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사일, 그러니까 뭐라 하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북한에서 어느 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의 주장은 북극성 2호 위성 발사라고 쏘는 거야. 지네 말은 위성 발사야. 근데 그 위성 발사에다가 뭐만 달면, 핵탄두를 달면, 그러면 그게 핵미사일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게 이렇게 쏴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거면 인공위성인데, 살짝 틀어서 5,000km로 가서 떨어지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미사일이라는 게 꼭대기에 뭘 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지 미사일만 발사했다는 것만 가지고 비난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다 핵탄두를 만약에 달아가지고 쐈다. 그러면 그 미사일 잔재가 떨어질 때 그때 거기서 핵폭탄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욕을 해. 얘네가 핵탄두 달아서 쏘겠냐고. 그냥 쏠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뭐라 그러나, 위로 5,000km를 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옆으로 5,000km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래서 누가 제일 분노하느냐? 미국이 분노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비난 여론이 나오는 거야. 미국하고 일본이 팔팔 뛰면서 어떻게 미사일을 쏠 수 있냐 막 그러는 거야. 자,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어. 미국하고 일본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하고 일본이 용서할 수 없다, 쳐부시자 이랬어요? 골프 쳤어요. 골프 쳤잖아.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의외로 트럼프랑 아베가 큰 반응 안 했어. 예. 북한에서, 내가 그러잖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미국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야. 왜냐?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쟁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미사일을 쐈다는 걸 빌미로 해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결정은 미국이 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럼 미국이 어떤 마음인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라고. 근데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막 브로맨스? 남자들끼리의 사랑이 브로맨스라며. 둘이 골프 치면서 골프 치면서 좋아 죽는다 그랬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의
반응이 지금 안 나온 거야. 공식 반응이 안 나온 거야. 이게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하게 분석해 봐야 돼. 왜 트럼프가 아무 말 안 했냐. 지난번에 트럼프가 뭐 북한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되게 무시무시하게 얘기해놓고 뒤로는 북한을 만났어. 둘이서 뭔가 뭘 거래했냐.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자 미사일 쐈어. 그러면 보통 미국이랑 가만히 있지 않아. 위험한 거 중단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방 때려주는 게 기본인데 트럼프는 아무 말 안 했어. 뭘까? 뭐 때문에 얘네들이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걸까? 그 다음에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당장 이제 우리나라 황교안이는 미사일 발사를 팔아가지고 사드 배치를 받아내려고 그래. 나는 그게 참 왜 그렇게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반드시 해내려고 그럴까? 뭐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 지금 황교안이와 박근혜가 왜 이토록 정권 바뀌기 전에 무조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할까? 혹시 사드 회사에서 로비로 받아 처먹은 게 있는 건가? 자꾸 그게 의심이 돼. 안 그러면 그렇게 사드를 배치하지 못해서 지랄 연병할 이유가 없어. 도리어 미국 정부는 다음 정부랑 의논하겠다는 거잖아. 미국 정부는 다음 정부랑 얘기하겠다는 건데 왜 박근혜랑 황교안이가 몸이 달아가지고 사드를 올해 안에 배치해야 된다고 당장 빠른 시일 안에 배치해야 된다고 자꾸 지랄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황교안이는 어떻게든지 북한 미사일을 팔아가지고 사드 장사를 하고 싶은 거야.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또 여론몰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 동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상황은 이 미사일이 발사됐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댓글은 맨 김정은 욕이야. 이럴 때 성숙한 국민이라면 미국의 반응을 분석하고 왜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을까? 여기서 변화된 북미 간에 어떤 딜이 오갔을까? 그러면서 그 성숙한 국민이라면 미국의 언론들을 분석을 해야 돼. 미국의 국방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뭐 공화당이나 주식신문이나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얘네들이 왜 조용할까? 이걸 연구해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황교안 팬들의 공통점은 김정은 살쪘다는 욕만 하고 있어. 그래서는 나라를 못 지켜요. 김정은 돼지라고 욕하고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돼지하고 저 돼지하고 무슨 얘기가 주고받았는지를 알아야 돼. 노란 돼지 까만 돼지가 뭔 얘기를 주고받아서 지금 지네들끼리만 미사일을 쐈는데 모른 척하고 우리만 몸달아갖고 불안불안하고 이건 내가 누구 비만인을 깔본 건 아니고 노란 돼지는 트럼프를 말하고 까만 돼지는 김정은을 말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 정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지금 국정원에 정보가 제대로 있으면 북극성 1호 사진 나오겠니? 북극성 1호 사진이 나오겠냐고.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국정원이 지금 정보가 없어. 왜? 너무 바빠. 댓글 다느라고. 망치 씨발려. 이거 하느라고 지금 바빠가지고 북한 정보 입수를 못하고 있어 지금. 나 이 돌대가리 새끼들 진짜 이걸 또 억대 연봉 받으면서 망치 씨발려 댓글 달고 있는 거 아니야. 문재인 펜딱지 딱 달고 망치 씨발려. 뭐 이재명 손가락 달고 망치 씨발려. 그러고 있는 거잖아 너네. 이 새끼들 진짜. 자, 좌우지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걔는 맨날 쏴. 틈만 나면 쏴. 김정은 아버지하고 박근혜는 절친이야. 근데 박근혜가 늘 위기에 처했을 때 김정은이가 쐈어. 한 방 쏴줬나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늘 미국의 반응을 봐야 돼. 근데 미국에서 이게 노란 돼지가 죄송해요. 트럼프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유가 뭐냐?
맨날 쏘긴 쏘는데 이번에 이 트럼프의 반응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계속 이게 봐봐. 보도 채널이면 트럼프의 반응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와 관계된 미국 측 반응을 분석해가지고 갖고 나오는 놈이 어떻게 한 개도 없냐고. 계속 북한의 북극성 1호 지금 북극성 2호 쐈는데 북극성 1호 쏜 사진만 보여주고 앉아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금 책임진다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저 새파란 저 김정은이가 우리 국민 알기를 그냥 홍어조수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빨리 박근혜 황교안 커플이 물러나야 돼. 제발 좀 이 외교 문제도 좀 알고 국방 문제도 좀 알고 국민한테 관심이 있는 애국적인 사람들에게 애국자들에게 나라 좀 맡기자고. 그죠? 예.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예, 제가 또 이제 저녁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오늘 나한테 뭐 질문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 빨리 한번 해봐. 노래 나온 도중에. 내 새 주제곡이에요. 여시제 뭐야 사위글 얘기가 내려가고 여시제가 다시 뜨고 있어? 내가 하루 종일 여시제 얘기 틀어놓을 때는 여시제 얘기 쑥 들어가더니 박사모이들이 왜 대형 성조기를 달고 다니냐고. 예. 얘네들은요 미국이 자기네들을 살려줬다라고 생각해. 한국전쟁 때 미군이 자기들을 살려줬다, 이게 이제 철학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태극기보다 성조기를 더 중시한 사람들이야. 너무도 당당하게 나타나 영혼을 뺏어가는 마녀야. 널 피할 수 없어. 한반도 투자에 대한 트럼프의 역할과의 관계? 트럼프가 한국에 투자한대? 트럼프는 절대 한국에 투자 안 해. 한국더러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러지. 홍길동이 당시로 보면 역적이죠. 예. 자, 당연히 특검 연장을 해야 되죠. 어제부터는 안희정이 주사파라고 공격글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안희정이 까이면 까일수록 지지율이 올라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듣고 계신 노래는 그 욱시남정기라는 드라마에 나온 이웃집 마녀라는 노래인데요. 이 드라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16부작이라 보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탄핵되고, 예, 탄핵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에 여러분들 그 욱시남정기 한번 보세요. 볼만한 드라마예요. 예. 이 욱시남정기라는 드라마에서 을들이 왜 죽어 사는가, 을들이 왜 이렇게 죽어 사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나와요. 아주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더라고. 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난 홍길동의 역적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정보가 없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통일 가능한 시나리오 망친이 궁금합니다. 주변국의 방해를 어떻게 물리치나요? 라고 얘기하신 님, 답은 이전에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 육자회담. 예. 육자회담. 그걸로 풀 수 있어요. 통일이 가능한 건 지금 이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4개잖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요 4나라가 한국의 통일을 반대해요. 이유가 뭐냐면 한반도가 통일하는 순간 가장 무서운 나라가 되거든. 남과 북이 엄청난 역량을 갖고 있어. 그런데 계속 분열되어 있어야 자기네들이 남북을 뜯어먹으면서 살 수 있단 말이야.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북한의 서부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직접 견제할 수 있고, 그렇잖아. 블라디보스톡을 아주 눈앞에서 감시할 수 있는 거잖아. 중국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을 감시할 수가 없어. 왜? 이 중국하고 우리 이제 한반도에 시간 없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래.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고 이게 한반도인데, 지금 북한에서 빌린 땅이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왜 여기를 빌렸겠어? 왜 여기를 빌렸겠어? 목적은 하나야. 블라디보스톡이 보이는 곳이죠. 블라디보스톡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예. 감시라기보다 직접 눈으로 직접 감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왜 이쪽에다가 지금 중국에서 북한 땅을 여기를 빌렸겠냐고. 여기를 빌려서 지금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협조하면서도 견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중국을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 중국이 북한을 활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 동해바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한마디로 북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이 땅에서 만드는 거야. 이 옆에가 일본이고, 일본 옆에가 태평양이잖아. 그러면 이 북태평양에 대한 그 전진 기지가 여기가 되는 거야, 중국이. 만약에 지금 중국 땅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출항하면 한참 뺑 돌아가야 되잖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또 그 밖에, 그다음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야.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걸 1차 저지선을 삼고 있고, 우리의 분단을 자기네들이 1차 저지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는 한반도의 분단이 아주 유리한 조건이야. 그래야 남한을 돕는 척하면서 언제든 북한 땅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는 거지. 그 일본에서 바꾼 헌법이 그거 아니야.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북한에 점령 들어간다. 그게 지금 일본에서 통과된 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미국이 지금 용인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북한을 무찌를 수만 있다면 일본이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전부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하고 있어요. 통일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이 모든 이들의 욕심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겠어? 이들의 욕심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통일이야. 그런데 통일을 얘네들이 계속 방해를 해.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진짜 욕심은 있지만 절대 국제적으로 얘네가 분단돼 있어야 우리에게 유리해란 말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육자회담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야. 명분상 지네들이 분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놓고 분단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 못하잖아. 평화 통일을 원하시죠? 그러면 네,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게 육자회담이야. 김대중 노무현이 그 육자회담을 만든 이유가 그거야. 공개적으로 얘네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 공식적으로 국제회의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자, 통일을 다 원하시죠? 그러면 네, 이걸 원하려고 육자회담을 만든 거야. 그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북한이 핵시설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4개 나라가 북한을 좀 개발시켜주고 두만강 개발 사업 이런 거 다시 살려내고, 그래서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게 하면서 이 군부 독재를 북한의 경제를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동의하시죠? 네, 이거 하려고 만든 게 육자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뭐만 하면 돼? 육자회담을 부활시키면 돼요. 예. 육자회담을 부활시켜서 명분상 그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가면 되는 거야. 자, 어때요? 그 중요한 육자회담을 이명박이가 없애버린 거야. 우리는 정권을 바꿔서 육자회담을 부활시키면 되는 거고. 예. 이론은 그렇게 저번에 말씀하신 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론을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정권을 바꾸면 되죠.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는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 그리고 종편이라든가 이런 새누리의 반동들이 그 역사의 전쟁을 막지 못하도록 싸워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못해요. 쉽게 생각하면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박근혜도 통일이 대박이라 그랬어.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요. 모든 건 생각에 달려있다. 모든 건 생각에 달려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일어나요. 정말 말하는 대로야. 그게 되겠어?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든 할 거야. 그러면 돼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힘에 그런 게 있어. 생각의 에너지. 그게 중지동천이야. 그게 이제 소위 미국인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무슨 미국인 목사인가 누군가 쓴 책이야. 근데 그 긍정의 힘이라는 게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 그게 우리의 생각의 에너지예요.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온 국민이 한 가지를 생각하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그거야. 마음을 모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긍정의 힘하고 그 시크릿하고 내가 동시에 읽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에 나온 얘기인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이 열려요. 근데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근데 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갈 길이 되게 멀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삼성의 CEO를 대상으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이건희 때도 못한 일이야. 그런데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노동자들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그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국민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젠 알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를 안 믿을 수 있다는 거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박근혜가 11월에 그렇게 촛불로 인해서 탄핵 소추될 줄 누가 알았어요? 됐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에너지가 모여졌기 때문이야. 생각의 에너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생각의 에너지를 모아서 방향만 제대로 수립하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못할 게 없어요. 세계적으로 뭐 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뭐냐? 얘네들이 단결을 잘했던 거야. 마음을 잘 모으고. 그래서 자기들보다 강한 적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지금도 유명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이요, 원래 큰 나라들이 우리를 우습게 못 알았어. 당나라 때도 신라나 발해를 우습게 알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명나라 때, 송나라 때는 고려가 없으면 송나라 존재가 불가능했어. 그리고 이 명나라 때도 조선을 되게 중시했고, 우리가 주변국들 중에서 중국의 주변국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이 고려 말에 원나라는 고려의 풍습을 따라하는 고려양이라는 게 유행까지 했다니까. 예. 그래서 이 우리 중국은 옛날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기네들이 되게 힘은 세. 근데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이 있어, 로망이 있어. 그래서 이 중국의 자금성 가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자금성의 색채가 다 우리나라 장인들이 만들어준다잖아. 예. 중국 자금성 수리할 때 그 자금성에 들어간 색채들을 우리나라 장인들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 한류 문화라는 게 요 근래에 나온 게 아니야. 한류의 시작은 뭐냐 하면 저 드라마야, 드라마. 김대중 노무현 때 대장금 허준, 그런 드라마 때문에. 그래서 그 허준의 주인공이었던 그 누구지? 그 저 남자 배우, 허준 주인공이었던 남자 배우가 그 뭐 한참 내전하고 있는 중동에 도착하면 내전을 멈춘다는 거야. 전광열이가 그 당시에 거길 가면 내전이 멈췄다니까. 국빈이라고. 그 다음에 그 대장금, 그 김대중 노무현 때 이 대장금이요, 중동에서 계약하는 게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들한테 대장금 CD 딱 갖다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인했다는 거야.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었어. 그걸 이명박 박근혜가 무슨 그거 K-팝 이걸로 변제시켜가지고, 그래갖고 막 동원해서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니까 일이 그 모양이 된 거였지. 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오바마가 그 무브온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무브온이 우리나라 노사모를 기본 모델로 연구한 거야. 알죠?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오바마 케어를 만들어서 미국의 복지를 대한민국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 미국의 교육을 한국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서 오바마가 추진했던 거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라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사람들이 껍벅 죽던 우리나라 문화가 뭐냐? 판소리. 우리나라 판소리 보고 프랑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껍벅 죽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 성적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는 볼 게 없고 망에 마땅한 문화이고 이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식해서 그런 거지. 못 배워서. 못 배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시벌놈들이 그분들을 이용해 먹어서 그렇지, 원래는 우리 문화가 그렇게 우수한 문화이고 정말 가치 있는 문화예요. 예. 근데 이걸 또 잘못하면 우리가 세계의 대빵이다, 우리가 세계 최고다, 그렇지는 않아. 세계 최고는 아니야.
물론 우리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건 맞아. 그러나 막 우리가 세계를 다 지배해야 된다. 요런 거는 또 국뽕이라래요. 그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무슨 이상한 그러니까는 역사학에 대한 본론도 아닌 거를 본론도 아닌 걸 본론인 것처럼 막 또 왜곡시킨 사람들 있잖아. 뭐죠? 환단고기. 환단고기 그거 진짜 아니에요. 환단고기를 믿는 여러분, 그거 환단고기 진짜 아닙니다. 그 환단고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요,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원래 그 환단고기 이야기의 시작이 일제 때 민족사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타기로 나온 거야. 마치 민족사관인 척 하면서 나온 그 이단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어. 그리고 중요한 얘기. 이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교회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단이라고 의심받는 교회들이래요. 이단이라고 의심받는 교회들에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령이 내려지고 있대. 부산에서도 이단으로 의심받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박근혜 탄핵 반대 운동이 목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공표됐대요. 제보가 들어왔어. 어쩐지 좀 그렇죠? 네네. 자, 좌우지간 지금 이 대자본이 어마어마한 돈이 24시간 방송하는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려고 별하별 사수를 다 쓰고 있어요. 그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분 방송 열심히 보고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만 바라보는, 팩트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애쓰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생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당신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공식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또 뭐 북한에서, 근데 내가 보니까 이번에는 북풍파리가 안 먹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북풍파리가 좀 안 먹혔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황교안이가 미필이라는 거, 미필 황교안이가 만약에 이게 국방 문제와 안보 문제를 팔아봤자 이게 북풍몰이다.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아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북풍 막 바람몰이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북풍몰이를 하려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박근혜파 애들은 북풍몰이밖에 답이 없어. 종북몰이, 북풍몰이. 그 다음에 국정원은 내가 볼 때, 여러분 국정원이 어떤 작업하는 게 따로 안 보여. 그럼 뭐 하고 있냐? 철저히 지금 문재인 팬인 척 하면서, 안희정 까고, 그 다음에 이재명 팬인 척 하면서 문재인 까고, 안희정 팬인 척 하면서 문재인 까고, 이러고 있어. 한마디로 지금 국정원은요, 이 야권 후보별 지지세로 싹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야당 후보 이간질,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간질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뭘까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공통된 자세가 뭐냐? 야권 후보를 비방하면 국정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후보에 대한 자랑만 하라고. 자, 그러면 국정원이 끼어들 틈이 있다 없다.
그러면 문재인을 세워줘야 돼. 안희정을 세워줘야 돼. 이재명을 세워줘야 돼. 걔네가 그럴까? 안 해. 그래서 이 이간질을 잡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후보의 장점만 얘기하자. 상호 동맹을 맺고 후보의 장점만 이야기하자. 만약에 단점을 얘기한다면 그건 국정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절대 쟤네들 후보들의 장점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 왜? 그러면 그게 나중에 지네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 얘네들은 문재인 팬인 척하고 안희정 까고, 안희정 팬인 척하고 문재인 까고,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면서 문재인 까고, 이런 식이야. 상대방을 비난만 하지 지지해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이 야권 후보를 비판하는 놈들은 국정원이다 라고 퍼뜨려야 돼. 그래야 이게 이 이간질이 중단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뭐라 했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 그랬죠.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죠.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자. 이게 망치 부인의 날마다 메시지잖아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 세월호로 304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20년 동안 1120명이 가습기 첨가제로 서서히 죽어갔어요. 그들이 죽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참혹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숨 막혀서 익사할 때 숨 막혀 죽는 거잖아. 그건 몇 분이면 죽어. 그런데 가습기 피해자들이 죽어가는 과정은 폐포가, 즉 폐세포가 서서히 굳어가서 서서히 숨을 못 쉬다 죽어간 거야. 그 김희애가 나왔던 영원한 사랑인가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산모들이 그렇게 죽어간 게 1200명이야. 그런데 우리가 20년 동안 그걸 몰랐어. 관심도 없었어. 이거 우리 민족이 지은 죄예요. 이건 단지 재벌들만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너무나 돌아보지 않은 죄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은 세월호 인양시키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그리고 가습기 피해자들의 피해 대책이 수립되고 그리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2월 탄핵. 객관적으로 2월에 탄핵이 불가능하다고라고 외치는 님들아, 원래 믿음이란 불가능한 걸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자,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보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특집 생방송, 월요일에 생방송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2시까지 이 방송 계속 보고 계시면 아침에 잠깐 리방하고, 궁금한 사항은 채팅, 시청자 의견란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유튜브로 보신 다음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유튜브 시청자들은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시청자 질문들이 대부분 그 다음날 방송 들으면 되는 문제야. 그 다음날 방송 들으면 되는 문제인데 하루 늦게 방송 보면서 질문들을 해. 다음 방송을 그냥 유튜브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자, 업하고 꿀잼 해주신님.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5,000명이 넘게 봤는데, 5,500명 가까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업은 4,000개야. 1,500명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들 하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아이고. 녹방입니다. 다음. 자, 중계방 올릴게요. 본방으로 와주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본방입니다. 오늘 방송 볼만 하셨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윙크한 거 아니고 눈이 한쪽에 뭐가 저기 끼어서 그랬어. 야,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다 대고 내가 너한테 윙크했을 거란 착각에 빠져있어. 너 나 좋아해? 미리다. 업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예, 꿀잼 일이 감사합니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진짜 하는겨. 지금 생방송이요. 아유,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특별 생방송이라고. 아니, 이 시간쯤에 알림이가 울리면 우리 망치님께서 뭔가 중요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갑다. 그리고 달려와야지. 설마 생방송이겠어? 막 이러면서. 내가 좀 그동안 비싸게 굴어서 미안한데 지금 생방송이야 진짜. 현재 시간 내 컴퓨터 시간으로 2월 13일 오후 1시 37분이야. 뭐? 뭘 어쩌라고? 화장하라고?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화장하면 티나지 않을까요? 이런 뭐 화장하면 화장 지우려고 세수를 2번이나 해야 되는데